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금도 고물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물가를 잡았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물가는 일반적으로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냐 이걸로 평가하기 때문에 물가가 잡혔다는 말은 전년 대비 물가가 조금 올랐다는 말이지 물가 레벨 자체가 떨어졌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2% 미만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름 물가가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물가가 높다고 느끼는 중입니다. 유럽의 최강국 독일의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 몇 달간 물가 상승률이 쭉 오르다가 이번에 발표된 2025년 1월달 물가는 예상치와 전월 수치 대비 낮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화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물건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해진 것이 물가 상승률 둔화의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요즘은 외식도 많이 줄었고 전반적으로 소비를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미국은 다르죠? 미국의 물가는 그래도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25년 1월달 물가는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클리버랜드 연은에서 다음 물가는 2.9%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다른 나라의 물가는 그래도 둔화되거나 낮은 수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나홀로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축통화국의 위험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채를 발행하면서 돈을 꾸준히 수혈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4%대의 이자를 주고 여러 기관으로부터 돈을 땡겨와서 이 돈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공장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람들에게 여러 소비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이든 때 미국은 돈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옐런이 단기채 중심으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돈을 많이 땡겼었습니다.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과 미국의 소매 판매 금액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대부분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미국은 대부분 플러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0% 자리를 검은색 선으로 표기해뒀으니 이 선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특히 작년 말 미국 대선 직전에 바이든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미국의 소매 판매가 꽤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진심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한 앞으로 5년 이후의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계속 풀리는데 물가가 잡힐 리가 없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파월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파월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난주에 열린 연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기사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연준회의 때 가장 큰 논란은 이것입니다. 성명서에 늘 있었던 물가 2%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문구가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연준은 2% 물가 목표를 향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문구가 삭제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월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호를 보내기 위해 의도된 것은 아니야. 그냥 약간의 언어 정리를 했어. 성명서 문장을 짧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성명서를 그냥 문장 정리 차원에서 줄이고 늘리고 하나요? 다 이유가 있었을 거라 봅니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고 양적 긴축 수준도 유지했습니다만 금리 인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준금리에 대해서 파월은 덜 제약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전히 제약적이긴 하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분위기 봐서 금리 인하는 가능하겠지만 현재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이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파월은 물가에 대해 매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뿌리면 물가를 잡기가 꽤 어렵지 않을까요? 파월은 이미 바이든 때 다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차트를 보세요. 이미 2.4%까지 찍은 상태에서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다시 2.4%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연준의 타겟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무조건 올려야만 할 것 같은데요. 파월의 기자회견 자리를 보면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내렸지 올릴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트럼프도 최근에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가 터졌을 때 트럼프 일기 때에는 파월이 기준금리를 0%까지 내렸었죠. 그때 트럼프는 무슨 말을 했냐면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는 금리 인하에 진심이에요. 그냥 허투루 말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트럼프를 파월은 잘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성명서에서 물가 2%라는 제한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파월은 새로운 문구를 추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는 3% 인플레이션을 향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2.5% 인플레이션을 향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치는 그때그때 분위기 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트럼프 정부에서 도지라는 정부 효율화 부서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혹시나 이런 기조와 함께 미국의 성장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연준은 바로바로 금리 인하로 대응해야 할 것인데요. 이 경우 물가가 발목을 잡을 수 있겠죠. 지금처럼 물가가 높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하기에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물가 목표가 3%야. 이제 바뀌었어. 그런데 지금 물가가 2.9%네.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서 현재의 물가를 더 끌어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 금리 인하를 위해 밑밥을 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성장 둔화와 함께 금리 인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금리 인하를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 나올 것은 아니라 보고요. 일단 물가 흐름을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물가가 2.6%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전월 대비 지속적으로 물가가 높아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는 미국도 조만간 3%라는 물가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국 물가 잡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파월은 나중에 씩 웃으면서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지금의 물가는 괜찮은 수준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은 일종의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흐름을 천천히 보면서 물가와 기준금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